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부채로 인한 파산을 막고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근본이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소규모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최대 은행 중 상당수도 연체된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인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높은 공실률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입 비용으로 인해 미국의 6대 은행들이 2023년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가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이들 6개 대형 은행의 연체액은 지난해 무려 9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기관은 JP모건 체이스로 전체 대출의 12.6%에 달하는 1,710억 달러 상당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발행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1,450억 달러를 일으켰는데 이는 대형은행 전체 대출 총액의 21.1%를 차지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60억 달러 상당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일으켜 은행 전체 대출 총액의 6.9%를 차지하여 3위를 차지했고 US 뱅크 코퍼레이션은 560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해당 은행 전체 대출의 14.9%를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현재 최악의 상황에 있는 은행은 뉴욕 커뮤니티 뱅크 코퍼레이션으로 총 대출금의 57%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은행은 2023년 4분기에 27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고 무디스는 최근 신용등급을 정크 상태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CNN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응답자의 48%가 경제가 여전히 침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35%만이 현재 미국이 잘 나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침울한 경제 심리와 놀라울 정도로 강한 헤드라인 실업률 및 국내 총생산 GDP 사이의 격차는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와 국내 총소득 GDI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GDP는 강한 경제를 암시하지만 GDI는 침체된 경제를 나타냅니다. 두 지표 모두 유사한 패턴을 따랐지만 2023년에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3년 GDP가 2.5% 증가한 반면 GDI는 0.5% 증가하여 경기 침체를 효과적으로 알렸습니다. 미국의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실제 GDI는 2022년 2.1% 증가에 비해 2023년에는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확실히 약한 경제입니다. 국내 총소득 GDI는 경기 침체를 입증하고 부채 누적을 제외한 GDP와 GDI를 보면 1930년대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여줍니다.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미국 공공부채는 17조 달러였는데 현재는 34.5조 달러이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GDP 대비 부채는 120%이고 GDP 대비 적자는 약 6%이며 매 100일마다 부채 1조 달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미국이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더 많은 가치가 하락한 달러를 인쇄하지 않는 한 2030년까지 미국의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금고가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 위기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리한 사람들은 달러가 외환거래의 85%, 국제무역거래의 80%를 구성하고 있으며 유로달러, 파생상품 및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달러의 기축통화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G7보다 더 큰 경제를 가진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글로벌 기축통화를 만들고 있고 석유 거래를 달러화가 아닌 통화로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었습니다. 수익률이 7%를 넘어서면 미 국채도 안전자산이 아니라 정크자산이 됩니다. 미국은 달러 인쇄를 멈추기 위한 정치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지난달 미국 상원은 34조 달러가 넘는 국가부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원의 양당 다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가 1조 달러를 넘었는데 2051년까지 부채에 대한 이자가 군비 지출뿐만이 아니라 연방 예산의 가장 큰 두 항목인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가 복지와 전쟁 국가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해야 하는 정치 세력이 이러한 변화에 동참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러시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1만 6천 건이 넘는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2023년 무려 3.6% 성장했고 2024년에도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GDP의 약 6%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고 푸틴은 자신의 미래의 계획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권이 부과한 1만 6천 건의 전략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푸틴은 2022년 초 루블화 가치를 금과 연계했는데 푸틴의 이러한 금 전략이 세계 2위의 금 생산국 러시아의 위상에 힘입어서 서방의 제재 조치를 무력화하는 데 완전하게 성공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세계 2위의 금 생산국입니다. 2023년에는 생산량이 324.7톤이고 2026년까지 러시아는 금 생산량을 연간 4%씩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2022년 초에 루블의 가치를 금에 묶었습니다. 5천 루블이 1온스의 순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루블이 정해진 환율로 금에 대한 신뢰를 가진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통화가 고정된 가치의 금 본위제로 옮겨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을 안전망으로 사용합니다. 많은 중앙은행이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약 1,073톤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1톤은 대략 미화 6,500만 달러에 해당하므로 2023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은 1,106억 달러 상당의 금을 보유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금은 분쟁 중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금은 투탕카멘 시대 이후 지속적인 강세장이 있었을 것이며 이는 금의 현재 가치가 거의 무제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이익을 창출하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은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통화를 순금으로 전환하려는 푸틴의 의도는 훌륭하기보다는 절박한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은 러시아 금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2022년 러시아 금 96.4톤을 구매했는데 이는 2021년 수입량 1.3톤에 비해서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십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금이 1만 6천 건의 서방 제재를 모두 피해 달러로 쉽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을 사용하려는 푸틴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금의 가치가 더 높아져야 합니다. 푸틴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이 전 세계 주요 교환 매체로서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패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미국이 부채로 인한 파산을 막고 패권국으로 살아남으려면 금 본위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